괜히 일찍 눈이 떠진 주말 아침, 아무런 계획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저 그런 여행은 싫으신 당신의 한 발 한 발 특별함을 더해줄 여행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귤 PD와 옆 선생이 함께합니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안녕하세요. 로컬의 매력적인 공간을 소개하는 여행 메이트 지역문화 활력소 고래실의 귤 PD 이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혀진 것과 잊혀질 것, 기차와 철도를 좋아하는 타칭 철도 덕후 옆 선생입니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는 목요일 오후 5시, 옥천에서는 104.9MHz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옥천이 아닌 지역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OBN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OBN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옥천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여행을 컨셉으로 테마가 있는 기차여행과 여행지를 추천드리고 기차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알찬 정보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여행지에서 만난 특별한 공간과 사람,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빛나는 아이디어로 지역을 바꾸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옆선생, 이번 주는 어떤 지역, 어떤 기차역,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의 본가가 있는 곳이고요. 제가 태어나기만 한 곳이고 제 부모님의 학창 시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동입니다. 아니, 태어난 곳이면은 그것이 고향 아닌가요? 아닙니다. 태어나기만 했어요. 예, 네, 태어나기만 했고요. 저는 자란 건 김천에서 자랐어요. 제가 좀 특이한 게 출생지는 안동이긴 한데 주민번호상으로 출생지는 대구예요. 그럼 본적이 대구인가요? 본적은 동화에 있습니다. 본적은 또 봉하고. 예. 그런데 자란 건 김천이고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예. 근데 뭐 어쨌거나 보통 이제 출생지를 이제 표기하는 일이 많으니까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안동을 너무 모릅니다. 그냥 본가만 있고요. 김천이 좀 고향 같지 안동은 글쎄요. 네. 약간 큰 집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딱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잡한 유년 시절을 보낸 옆 선생의 또 안동에 대한 기억을 한번 또 끄집어 내볼 텐데요. 우선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
럴링커츠의 진달래꽃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 안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노래 얘기는 안 해도 돼? 하지 말지 뭐. 네, 일단은 옆 선생 안동역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안동역 그러니까 자꾸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 진성님이 불렀던 예, 예, 노래인가요? 예. 네. 바람에 날려버린. 네. 그 중요한 거는 안동에 눈이 별로 안 와요. 예. 아, 그래도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렇긴 하죠. 예. 실제로 그 옛날 안동역 자리에 그 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여튼 지금 이제 안동역은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는 경북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중앙선의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으로 이어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래도 안동이 이제 경북 북부권의 중심 도시이고 그래서 약간 경북선이랑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북선이랑은 그렇게 인연이 없는가 봐요. 인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복잡한 역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좀 뒤에 네. 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고요. 일단은 안동역이 중앙선의 종착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중앙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면은 안동역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중앙선이라는 혈도 노선은 지금 이제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를 잇는 331km의 노선이에요. 1941년에 이제 서울에서 경주 간 완전 개통을 했는데 이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청량리 안동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복선화가 완료된 상태인데 2020년에 청량리 안동 간 일부 구간 복선화가 완료가 됐고 전철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청량리에서 단양까지는 복선이고 단양에서 안동은 단선이긴 한데 직선화가 돼서 KTX 이음이 운행을 하고 있죠. 네, 오, 이제 안동역도 이제 KTX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가죠. 네. 이 안동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안동 주민들은. 당연하죠. 네. 실제로 2020년 이제 1월 달에 개통을 했는데 2021년이구나. 네. 다시 할게. 2021년 청량리 안동 간 일부 구간 복선화 및 전철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KTX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앙선이 원래 이제 경주까지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 안동이 종착역인 이유 그리고 경주까지 아직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어져 있긴 한데 일단 구간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네.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 안동에서 경주까지 지금 복선 전철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은 이제 KTX 이음이 청량리에서 안동을 거쳐서 경주로 이어지거나 또 넘어가서 부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이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앙선의 종착역인 안동역, 이 안동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요. 여기 물어봐야죠. 네. 이 안동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선하고 연이 깊습니다. 왜냐? 안동역은 원래 경북선의 기차역이었거든요. 오, 네. 네. 1931년에 경북선이 개통하면서 영업을 개시했는데 이 당시에는 경북선의 마지막 역이었고 이름은 경북 안동역이었어요. 뭐 왜 경북 앞자리에 경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나요?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지금 이제 단동이죠. 신의주에서 이제 넘어간 바로 있는 그 중국의 지역 이름이 지금은 단동이지만 그때는 안동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안동하고 경북 안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북 안동이라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은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대륙과 이어져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영역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거의 제로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사실상 남한은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불러도 진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만주에 있는 안동과 이 안동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경북 안동역으로 붙였다라는 게 참 새삼 또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 뭐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단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먹었던 그 압록강 맥주라는 술이 있어요.
압록강 네, 압록강 맥주는 북한 맥주인가요? 아니, 중국 아니, 아니, 맥주인가요? 중국 맥주예요. 아. 이게 한자로 압록 맥주라고 적혀 있어요. 압록 비주인가? 적혀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먹고 싶네요. 그 얘기인가요? 네. 네. 전 또 뭔가, 네, 단동에 대한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만, 네.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단동하니까 떠올라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아, 네. 예. 네. 일단은 안동역의 시작은 경북선의 역이었어요. 그러다가 1940년에 중앙선의 전신인 경경 남부선에 기차하게 됩니다. 이 경경이라는 게 서울하고 경주잖아요. 그래서 경경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기니까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남부 구간 경경 남부선 경주 안동 간에 기차역이 됐다고 하죠. 그러다가 1941년에 중앙선이 완전 개통을 하면서 이제 서울부터 경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안동역은 그러면 경북선의 마지막 역이자 중앙선의 경유역이었는데 1944년에 경북선 점촌 안동간의 선로가 철거되면서 이제 안동역은 중앙선의 기차역이 돼버립니다. 이때부터 경북선과의 어떤 단절이 일어난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경북선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대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 예천하고 안동 사이에 풍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풍산읍. 거기 살짝 남아있다 그래요. 네, 거기 이제 진짜 살짝. 이게 잘 보면은 철도의 흔적 같아 보이지만 얼핏 보면은 그냥 도로 같은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철거된 거는 이제 일제 그 네. 말기 때 막 만주로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예. 네. 뭐 불효 불급선인가 해가지고 이때 경북선하고 아까 예전에 봤던 전남선, 광주 담양구간 철거가 됐었죠. 네. 지금 이 경북선과 중앙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재밌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얘기가 있긴 해요. 지금 제가 듣기로 보니까 지금 예천하고 그쪽 지역에 그 경북 도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경북선하고 안동의 연장을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그건 뭐 봐야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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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간에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복선화가 네. 진행되고 나면은 여기 또 자리를 이동하기 마련인데 안동역도 그러한 어떤 자리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죠. 예. 안동역은 되게 복선 늦게 됐어요. 이제 중앙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되게 중요한 노선이었는데 좀 이제 그 우리 현대사가 보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의 복선화가 되게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동역도 복선화가 되게 늦게 됐죠. 2020년에 됐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네. 2020년 12월 달에 이제 복선화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직선화죠. 네, 되면서 안동역이 이제 안동터미널 옆에 청년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외곽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터미널과 여기 함께 있으면 약간 거기가 이제 그 안동의 관문처럼 되겠네요. 네. 송현동이. 실제로 그 송현동 그쪽 지역이 안동의 신시가지예요. 약간 신도심 같은 부분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고 봐야죠. 네. 보니까는 이제 안동도 이제 경북 혁신도시, 네. 혁신도시라기보다는 이제 도청에 도청이죠. 옮겨가면서 예천이랑 안동 경계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동을 가봤는데 그 안동의 그 경북도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경주처럼 이제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 같이 이제 모든 이제 공공기관들이 다 기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다 건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진지게 그랬어야죠. 그렇다면은 이 서울과 안동 이렇게 지금 청량리죠, 정확하게 네네, 말하면 청량리죠. 청량리 안동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네. 이 구간 간의 어떤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부선보다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KTX 이음 기준으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 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중앙선이 전부 단선이었을 때는 5시간 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중앙선이 복선화가 좀 됐을 때는 3시간 정도로 줄다가 지금은 확 줄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중앙선 안동 청량리 구간이 전부 다 복선은 아니에요. 단양에서 영주까지는 단선 직선 구간이거든요. 이제 이 구간이 복선화가 완료가 된다면 1시간 반대로 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반 때면은 경부선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 대전 정도? 김천 정도. 김천 정도? 네. 1시간 반 그렇죠. 네. 이제 진짜 경북 북부 지역이 뭔가 수도권과 진짜
근접한 시간대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KTX가 이어지면서 2021년이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관광 산업이 죽었는데 안동만 그 유일하게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관광 수입이 증가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이제 철도의 영향이 큰 그죠. 이제 거겠네요. 서울에서 오기가 쉬워지니까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도 쉬워지고 또 실제로 이제 안동역하고 화해마을이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계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이어보겠습니다. 슬퍼져 눈물이 왜 자꾸 흐르는 걸까 도대체 나도 날 hey, 어찌할 수 없는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만 사랑하는 내가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도 나를 변함없이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데 슬퍼져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걸까 도대체 나도 날 hey, 어찌할 수 없는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만 사랑하는 내가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도 나를 변함없이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만 사랑하는 내가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도 나를 변함없이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만 사랑하는 내가 정말 바보야 변함없이 너도 나를 변함없이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해 아일랜드 시티의 바보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옥천에서 안동역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 텐데요. 네. 이번에도 뭐 방법은 버스와 기차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는 방법은 옥천에서는 버스가 월등히 편합니다. 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 버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예, 예, 네. 뭐 옥천에서 당연하겠지만 옥천에서 안동 가는 직택버스는 없습니다. 네, 대전 가셔야 되고요. 대전에서 안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주말 기준 8편이고요. 금액은 16,300원.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2시간 정도면은 네, 편도로 나쁘진 않는 네, 시간이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한 2, 3년 됐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무슨 고속도로였죠? 이 동서를 나누는 이제 네. 안동 가는 게 당진영덕이죠. 아, 네.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요 충청권 네. 특히 이쪽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삶의 생활권 반경을 넓혀준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예,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동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도로가 재미가 없다. 아, 지겹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 재미있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좀 볼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또 여기 특징이 좀 있는 게 이 상주에서 이제 청주 상주까지는 차가 좀 많아요. 근데 상주에서 안동 가는 거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예, 더 졸려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차는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기차로는? 복잡해요. 네, 바로 가는 기차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 철도가 너무 서울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딱 안동이 그 짝입니다. 예, 보면은 이제 KTX의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로 가기는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이 대전이나 이쪽에서 가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요. 보면 기차는 띵띵 돌아가요. 일단. 네네. 네, 그러니까 바로 가는 루트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충북 우회 루트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동대구에서 이제 충북 우회에서 영주 가는 그 기차 거기에서 영주 안동을 추가하면 되는데 봐봐요. 고속버스는 버스 타고 가면은 바로 상주에서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기차는 이거를 말로 안 가고 돌아가지고 삥 돌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비싼 데다가 기차도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저희 코너 이름이 옥천역에서 옹기종기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기차를 타고자 하면은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옥천에서 대전 가셔야 되고요. 대전에서 제천을 가신 다음에 제천에서 안동 가시는 기차를 타셔야 됩니다. 경유를 3번을 해야 되는데 야, 경부선 탔다가 충북선 탔다가 중앙선으로 가야 되네. 예. 시간은 한 3시간 걸립니다. 이게 아다리가 맞았을 때 3시간이에요. 예. 비용은 17,000원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연계가 착착착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대전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하는 차를 타셔야 되는데 타거나 아니면 오후 2시 차 이렇게 되는데 되게 없어요. 없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천을 들렀다가 가겠다 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기차로 가겠다 그러면 좀 비추합니다. 아, 진짜로 이제 기차 매니아들이 아니면은 이제 버스 이용이 훨씬 더 네. 편리하겠네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동대구로 가셔서 동대구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김천 가서 예천을 간 다음에 예천에서 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다 복잡하죠? 예. 정말 하이브리드적인 네. 방법들이 많긴 한데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비용이 싸거나 시간이 빨리 걸리면은 비용이 비싸거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네, 시간도 적게 들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2011년에 제가 이제 안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희 본가가 2011년부터 지금 약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철도를 타기 위한 몸부림을 쳐본 결과예요. 안 됩니다. 네. 제가 길을 쓰고 해봤거든요. 동대구로 가보고 뭐 돌아가보고 예천을 가봤는데 그냥 여기는 버스가 짱입니다. 네, 이렇게 철도 덕후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네. 확실히 저희가 지적했었던 이 서울 중심의 어떤 그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거미줄망 같이 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 선생이 본인은 굳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본가도 벌써 10년 전에 이제 완동으로 옮기셨고, 네, 아버님 고향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집이 안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안동에 어떤 제 2의 고향 같이 좀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거기서 또 생활도 꽤나 하셨을 텐데 어떤 현지 주민에 준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 다 알려져 있는 곳 말고 약간 좀 가기 그래도 괜찮은 명소나 맛집 같은 거 특히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도 뭐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모님 피셜이에요. 제 피셜은 아닌데 안동은 조금 맛집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셔요. 네. 그게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동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맛집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잘 모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명소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긴 해요. 유명한데 개인적으로는 병산서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병산서원. 예. 보통은 안동하면 도산서원이 제일 먼저 꼽히는데 네. 병산서원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산서원을 가면 그 만대루라고 입구에 있거든요. 그 누각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딱 보면은 낙동강과 산의 모습이 병풍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거기서 저는 마음이 호락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거기를 제일 예정합니다. 도산서원도 물론 예쁘긴 해요. 네. 그 옆 선생의 마음을 뺏은 그 병산서원의 그 풍경이 또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아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네네. 이게 하야말하고 붙어 있거든요. 병산서원이. 거기도 이제 문화유산다 다시. 거기도 유씨들 땅인데 문제는 하야마을보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비포성 도로가 있고요. 아. 예. 비포성 도로가 돼 있어서 가다가 이제 어디 또 산을 넘어가야 돼가지고 엄청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네. 대신에 그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이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역시 가기 불편한 곳이 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또 느껴지네요. 네, 제가 2008년에 작가 답사를 갔었었는데 그때 안동 변환전을 갔었거든요.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가는 길에 할아버님이 진짜 나무를 잔뜩 하시고 지게를 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소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21세기의 지게라니. 예. 네, 대단한 역시 안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안동이 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봉화군에 사셨거든요. 네. 거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너무 와, 네. 근데 아직도 그 도로는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게 더 신기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안동시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뭐 옆 선생이 안동에 맛집이 없다, 뭐 부모님 피셜로 맛집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천해 줄 곳 한 군데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있죠, 있기야. 뭐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안동에 가면은 우동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동집이요? 네네. 그러니까 우동하고 국수 사이 이 정도인데 안동 구시장이 아니라 신시장일 겁니다. 아마 그 신땡식당이라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유의 국수집들이 좀 있어요. 용상동에도 있고 그런 집들 좀 좋아하고. 약간 그렇다면은 약간 칼국수 계열의 안동국시 약간 사골국물 그런 건가요? 사골이 아니에요. 우동 국물이에요. 우동 국물인데 우동하고 그러니까 국물 자체는 우동인데 면발이 조금 이제 더 얇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 예,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찜닭집. 네. 안동 이제 구시장에 가면은 찜닭 골목이 있어요. 네. 제가 가는 집인데 상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 가도 기본은 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가 어딘지를 알려주셔야죠. 네. 뭐 제가 기억으로는 유땡 식당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 기억 속에서 뭔가 네.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확실한 건 안동 찜닭 안동에서 드셔야 맛있습니다. 확실히 짜요. 짜기 짠데 때문에. 그 간이 이제 딱딱 배어가지고 그 짠맛 저는 그 짠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지역에서 먹으면은 약간 간하고 닭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안동에서 먹으니까 드디어 이 따로 놀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천상의 맛을 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밥 반찬으로 괜찮겠네요. 소주 안주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대본에 보면은 네. 안동역 근처 안동역 근처에 소갈비 골목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예. 또 안동이 또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동이 한우가 또 유명한가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한우 안 유명한 데가 없긴 뭐 한데. 그렇긴 하죠. 예. 예. 그건 뭐 그래서 옛 안동역 입구 들어가 안동역 앞에 보면은 좀 숨어 있는 그 소갈비 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제 행사를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 최근에 유튜브 네. 중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안동은 다 다녀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동에 뭔가 있나 싶었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안동도 옛날 양반 집안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또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네네. 추측도 하게 되네요. 뭐 사실 뭐 안동에 맛집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네, 향토 음식도 많고 그렇죠. 사실 네.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그 안동이라는 도시 자체가 역사도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없을 리가 없죠. 못 찾는 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음악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체, 공채, 갈채, 오리라! 싸늘한 바람 뜨거운 태양
달린다 너에게 간다 아등 붉은 생선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기야디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킹 왕짱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야무진 몸매 뷰티풀 생선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기야디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킹 왕짱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2부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멋진 아이디어로 지역을 바꾸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 팀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안동이란 지역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동이라는 곳 인구는 15만 명의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요.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네, 사실 그 옆 선생이 기억하는 과거의 이 안동의 모습 같은 경우 큰 집이었다고 하니까는 어렸을 때도 많이 방문했었을 텐데 네. 어땠나요? 기억 속에 있는 안동은? 외갓집도 거기 있었고 친척들 많이 살았는데 큰 도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천에 비해서 큰 도시.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북부 지역의 진짜 중심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김천과 안동이 인구수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긴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냐면 김천은 조금 젊은 느낌이라면 안동은 조금 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네. 그거는 네 아마 다음번에 얘기할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안동 자체가 이제 하회마을이라든가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뭐 이런 것처럼 또 안동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정확하게 브랜딩된 계기는 저는 사실 1999년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을 한 게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풍산 유씨 네. 가문에서 이제 하회마을 딱 방문했었을 때 이제 그 연예인 중에 류시원 네.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양반집이라는 게 아직도 21세기에 통하긴 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역설적인 모순적인 게 뭐냐면 참 웃기죠. 이게 안동이라는 도시가 이런 콘텐츠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서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참 그게 이제 그로 인해서 발전이 덜 됐던 건데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고요. 저 어릴 때 실제로 저기 시장 같은 데 명절에 가면 갔은 분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불과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를 타면은 갓쓴 할아버지들 많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있었어요.
네,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언젠간 옆 선생이 이제 안동에 이제 귀향을 하면은 예? 갓쓰고 앉아 있기를 또 바래보고. 저는 저기 귀향하면 김천이죠. 안동은 제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 그리고 하회 마을이 이제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안동 진당, 강포등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동은 조금 오래된 도시고 계속 그 오래된 기운이 남아있는 도시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역 정치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아직도 문중선거가 있는, 네,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렇게 좀 나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가 안동시장을 하면은, 안동의 국회의원은 권씨가 하고, 뭐 권씨가 국회의원을 하면은 김씨가 시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문중선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네,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게 안동에서 이제 제가 한문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답사 같은 걸 갖고 하면은 관계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권씨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참 신기한 네, 동네 맞아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속학으로 유명한 데가 이제 안동대학교에 민속학과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옛것을 연구하거나 옛것을 바라보고 싶을 때 특히나 막 옛날 고문서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 안동의 고택에서 발견됐다 이런 것들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보존돼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느끼는 게 이게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좀 되게 생경한 것들도 많고 많이 남아 있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네. 그것 때문인지 이제 또 안동하면 양반하면은 제사 아니겠습니까? 아, 제사. 그래서 뭐 안동찜닭, 강고등어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또 유명한 게 헛제사밥 그리고 이제 제주로 쓰이는 뭐 안동 소주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한데 진짜 저희 경상도 청년의 입장에서는 헛제사밥을 왜 먹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오면서 얘기하면서도 했거든요. 이거를 헛제사밥 그거 뭐냐? 그거 뭐 제사밥이 이렇게 맛있냐? 이 얘기를 썼는데 이게 또 타 지역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또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네. 네.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새롭고 신기하고 그리고 좀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이라는 게 우리가 시선을 좀만 달리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정말 좀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 찐덕이나 고등어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지역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타 지역 분들한테는 또 관심이 되고 한다는 게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문화 콘텐츠가 잘 보존돼 있고 풍부한 안동 지역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안동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근데 이게 안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넓게 보자는 경북 특히나 경북 북부 지역이 특히나 이런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2019년도였나 20년도였나 그때 이제 인구 소멸이 가장 심각한 지역 9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7개가 경북 북부에 몰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경북선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 경북선이 경북 북부를 지나는 노선인데 폐역이 제일 많고 지금 가장 이용률 저조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내는 거죠. 네. 일단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청의 차원, 이 지역의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 지역으로 청년들이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경북에서 먼저 시작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것들도 있고 말 그대로 도시 청년들을 이제 경북 시골로 이제 보내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청정 지역 프로젝트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이전에는 청정 경북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과 경북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서울 청년들을 이제 경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했었는데 참 네, 이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요. 그전에도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고 비슷한 트랙들이 있었지만은 경북에서 정말 과감하게 추진한 청년 이주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다른 어떤 지역 이주 프로그램과 다르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비 지급을 하면은 그 돈으로 뭐 창업을 한다거나 뭐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던가 뭐 공간을 어떤 꾸민다던가 이런 것이 사실 전부잖아요. 네. 근데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경북 지역에 정착하고 경북의 주민으로서 살 수 있게 지역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활비로도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도시 청년이라는 게 뭐 경북 지역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에서 경북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북 지역이 아닌 도시들. 네. 경북 외에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와도 되고, 뭐 전남 고흥에서 와도 돼요. 예. 어쨌든 경북으로 오면 된다. 그러니까 예. 모집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아, 올해도 이제 이 공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경북 전체가 아니라 뭐 안동시, 뭐 의성군, 뭐 김천시, 뭐 이런 식으로 그 군과 시 단위에서 뭐 몇 명씩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북에서 매년 최소 20명에서 최대 한 40명까지는 뽑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적응을 하셨는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그 시골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텃세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경북 지역 이런 데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일단은 지원한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여기 동화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텃세를 부릴 분들도 안 남아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북이 사실은 청년들이 돈을 쥐어져 가면서 부르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이제는 진짜 텃세 부리실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안 남아 계신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이런 곳에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텃세는커녕 그 진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히려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심각한 수준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경북은 특히나 그런 수준이니까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노래를 듣고 와서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안동에 정착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리도록 오, 이렇게 할게요. 이어지는군요. 네, 이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Uno, dos, one, two, three.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젓가락이 있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야만 빡빡 밀어요. 나는 뒤통수가 안 이뻐도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마디씩 하죠. 너 사회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억지로 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네,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나와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건가요? 요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서 특히 안동에 정착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이 안동에 정착한 청년들이 단순히 정착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창업을 통해서 이 정착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들이 이제 가볼 만한 곳들도 많아가지고 요 소개시켜 드린 곳들을 한번 안동 여행 때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더라고요. 안동은 진짜 문화 콘텐츠의 보고죠. 네. 일단은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이제 안동에 정착한 청년팀이 총 7팀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4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팀이 바로 소조라는 팀입니다. 사진공방 소조라는 사진공방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김지수, 김도희 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래요. 이 두 분은 수도권 출신인데, 네. 이 안동까지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가지고, 이 도심에 있는 빈 한옥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 한옥을 리모델링하고, 한옥 이제 사진 스튜디오를 개관하면서, 이제 많은, 특히 안동 시민 분들에게 많은 이제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셀프 포토라든가 뭐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것들도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필름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으로 이제 인기가 높고 특히나 한옥 마당에서 촬영하는 한옥 스냅 때문에 여기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안동 그 시내 구역이죠. 옛날역 근처에 이런 한옥들이 많이 있어요. 안산 한옥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펴보면은 뭔가 야, 북촌은 굳이 갈 필요 없겠는데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럼요. 네, 네.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북촌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옥이잖아요. 우리가 네. 시골에서 보는 한옥의 느낌이 아니라 근데 그런 풍경을 안동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안동이 진짜 과거에는 정말 큰 도시였구나라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많이 남아있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이번 설이었죠. 설에 갔었을 때 한옥마을처럼 꾸미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생활 한옥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4년 반 동안 이제 비어져 있던 한옥을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많은 힘이 됐다고 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주민들도 많이 찾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는 한번 안동 여행 때 들려 보시면 또 어떨까 싶더라고요. 위치는 어디 있나요? 이 사진공방 소조 같은 경우는 안동 신청 근처인 옥정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좋네요. 거기가 이제 좀 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 갔다가 들러가기 딱 좋은 위치에 있네요. 네, 약간 안동시장에서 이제 찜닭 먹고 네. 딱 가기 좋은 위치인 거죠. 안동이 큰 것 같아도 걸어 다닐만 해요.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을 한 군데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바로 그림의 컬처 하우스라는 팀입니다. 여기는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트랙으로 해가지고 조민영, 신경진 부부가 안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귀향을 한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네. 네. 이 조민영 씨의 외가가 안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안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동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좀 쌓고 있다가 요런 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동으로 정착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외가가 안동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안동에도 벽화마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신세동이라고 하나요? 그 신세동 벽화마을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림 책방 겸 카페 겸 한옥 스테이인 그림의 컬처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화마을을 구경하다가 잠시 들려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히 이제 관광객들 벽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신세동이라는 데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낙후된 맞아요. 동네래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맞습니다. 사시고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할머니들의 이 마을 할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아주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뭔가 이 마을 주민과 어떤 마을에 스며드는 것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공간을 열어가지고 할머니 분들을 초청하고 공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 마을 사업을 할 때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마을 축제를 한다 그럴 때 본인들 공간들을 이런 회의 장소라든가 축제의 어떤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할머니들과
접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 마을에 스며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이거 저희 할머니도 안동 사시잖아요. 네. 할머니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워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좀 의미가 있네요, 진짜. 네. 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진짜로 요 사업을 통해서 네. 어떤 지역에 잘 정착한 케이스라고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히더라고요. 네. 요 그림의 컬처하우스가. 네. 얼마나 이 할머니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지 저도 이제 그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디너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마을 잔치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는 수육 삶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예. 게 아니라 진짜 뭐 서양의 그 뭐야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것처럼 할머니들 이제 딱 디너 드레스 있잖아요. 예. 이제 파티 드레스 딱 입고 할머니들이 딱 이제 이 공간에 어떤 그 방과 그리고 여기 마당이 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진짜 서양식 디너 파티를 아유. 즐기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 어린 분들도 한번 이런 있죠. 네, 그러니까는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진짜. 네.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재밌었고 네. 좋네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마을 주민과 호흡하고 교류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고 정말 안동 갔었을 때 여기를 한번 좀 꼭 들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 할머니 송현동 사시는데 저희 여기 저 할머니 그 디너파티를 어떻게 좀 어떻게 그쪽 안 됩니까? 저 예. 거기도 어르신들 많은데 그거. 그 옆 선생이 한번 직접 내려가셔서 기획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아, 싶은데 예, 저는 저 기반이 없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송현동 사신다 그랬죠? 네네네. 마침 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곳이 송현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이 가죽의 집이라는 네. 이게 실제 공방의 이름은 쉐규이에라고 한대요. 이게 뭐 유럽적 언어라고 하는데 제가 프랑스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머리가- 이것의 뜻이 가죽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큐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큐? 네. 네, 이 가죽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가죽 공방을 지향하면서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그리고 진로 탐색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가죽의 집을 운영하는 이강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유학 시절에 가죽에 대해서 처음 접했는데 당시에는 이 유럽에서 가죽을 배우려면 진짜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차마 배우질 못하고 그때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수제 핸드메이드 수제 가죽 요 제품을 만든 것에 취미를 붙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죽 공방을 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좀 젊은 나이긴 한데 이미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린 자녀까지 있었는데 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가죽 공방을 여는 데는 참 그 부인의 어떤 지지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좋은 게 이 송현동이 안동에서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가요? 안동에 약간 부친 도심이기도 하고 여기 진짜 가족들 와가지고 주말이 내릴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관광객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클래스도 있지만 네. 특히나 여기서 많이 하는 게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네. 대상으로 이러한 그 취미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가죽 어떤 공예로 진로를 잡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진로반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네. 많은 이제 그 청소년들과 그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이쪽이 사람도 많기도 하고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안동에 내려가시면 원데이 클래스 반 이런 거 하나 신청하셔가지고 조그만한 뭐 지갑이라든가 뭐 키홀더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오시면 어떨까 네, 싶더라고요. 할머니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정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로 디너 파티를. 아니, 이번 초대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거기 사람 많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은 바로 청운제라는 곳입니다. 가고파 민박으로도 더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바로 위치가 어디냐? 하회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그 청운제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이제 건물의 당호는 하남제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역분들한테는 하남제로 더 이제 알려져 있는데 250년 된 고택이라고 해요. 여기가. 오래됐네. 네. 이게 이 집의 유래가 좀 복잡한데 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증손자인 주일제 씨의 12대 손의 둘째 집이라고 근데 중선자인데 주씨네요. 아마 외증손자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러면 주 씨가 운영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요 고택을 운영하는 거는 김민주 김태환 씨라는 진짜 젊은 청년분들이에요. 이 청년분들이 이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오셔가지고 네. 이 옷집을 다시 이제 한옥스테이에 맞게 꾸며가지고 좋네. 운영을 하는데 이 두 분 또 사촌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청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벌써 이제 그 초록창에도 정말 후기들도 정말 많고 여기 뭐 안방부터 뭐 사랑방 뭐 아래채 황토방 뭐 윗상방 아랫상방 다양하게 있는데 이 방별로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특히나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딱 가면은 그 직접 이 김태환 대표가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네. 이 텃밭에서 기른 뭐 토마토라든가 채소 같은 것들로 이제 월컴 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다과상 같은 것들을 진짜 순수 기른 걸로 그런 것도 좋고 일단 하회마을에 대한 뭐 축제라든가 뭐 이벤트 정보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투숙객들이 그냥 밤에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계시면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하회마을에서 줄불놀이 하는데 그거 같이 보러 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회마을에 뭐 이벤트들을 이제 막 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함께 이제 이거 하회마을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하회마을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걸 보니까는 특히나 여기는 후기를 보면은 이 주인 이 두 분에 대한 칭찬의 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가 뭐 하동편에서도 그랬고 어떤 이 한옥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 안동에 특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에도 이런 한옥스테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하회마을은 제가 좀 자주 가봐서 느끼는데 하룻밤 주무시면은 정말 조선시대 온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좀 되게 어릴 때 하회마을 갔었을 때 되게 이질적이었거든요. 뭐였냐면 초가집이고 한옥집이잖아요. 조선시대인데 아니 저 콘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뒤편에 뭐 소화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좀 가기만 해도 그래요. 거기 한번 돌아봐도 되게 느낌이 재밌거든요. 진짜 조선시대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한다면 뭐 그냥 씹듯 맞질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동에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정착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정말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녹아들면서 정말 잘 정착한 사례들을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너무 수도권 집중, 뭐 청년들이 이제는 막 수도권에 엄청 몰린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도 이제 자신의 꿈과 어떤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안동여행 엽선생은 어떠셨나요? 네, 안동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란 도시가 정말 문화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고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울로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쉬워졌으니까 좀 많이 내려가셔서 이 앞에 있는 팀들처럼 정말 그 역량이나 이런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해 주셔서 정말 이 안동의 문화를 꽃피워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또 드네요. 네. 저는 또 다르게 그 안동과 그 다른 지역 간의 어떤 철도들이 좀 연결이 돼가지고 경부선관도 여기 경북선 뭐 이렇게 중앙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좀 더 쉽게 안동을 다른 지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안동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면서 그런 날이 왔었을 때 진짜로 안동이 좀 더 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여행지와 관련된 추억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차여행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